927년 9월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신라는 후백제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무너졌고 견훤의 명으로 왕이 자결하는 치욕적인 역사를 쓰고 말았다. 견훤은 왕족 중 김부를 새 왕으로 세워 신라를 자신의 근을 아래 두게 하였다. 견훤이 물었다. 신라는 사실상 끝났는데 굳이 또 신라왕을 세워둘 필요가 있겠는가? 이참에 신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 백제로 흡수함이 옳지 않겠는가? 최승우가 답했다. 칼로서 나라를 무너뜨린다면 민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폐하께서 사만 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김부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두시고 그로 하여금 선의를 받는 모양새가 좋을 것입니다. 그렇구만. 그런데 전에 말했던 사만 통일을 위한 큰 승부처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최승우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곳은 바로 공산이옵니다. 한편 신라 경혜왕의 구원 요청을 받은 왕건은 공헌에게 1만 병사를 주어 백제를 공격하게 하였다. 하지만 공헌이 신라에 닿기도 전에 경혜왕이 자결하고 견훤이 신라를 장악해버렸으니 고려군사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였다. 왕건이 물었다. 견훤이 신라왕을 핍박하여 자결하게 하는 불의를 저질렀다. 마땅히 짐이 나서 천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최응이 답했다. 백제가 신라를 장악했다면 공산을 지나려 할 것입니다. 우선은 공산의 주요 길목을 지켜 견훤을 산중에 고립시킨 뒤 조금씩 포위망을 좁히면서 백제를 섬멸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초조한 쪽이 지는 싸움입니다. 왕건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쯤이면 우리가 이미 대하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이 견훤의 귀에도 들렸을 것이다. 아마 똥줄이 타겠지. 초조한 쪽은 견훤이다. 정말로 그랬다. 대하성의 함락은 연전연승의 결과로 거칠 것 없던 견훤에게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었다. 아니 뭐야, 대하성을 뺏겨. 신검이는 무엇하고 대하성마저 뺏긴단 말이냐. 장수들도 뜻밖의 소식에 너무나 마음 아팠다. 견훤이 비명을 지르듯 괴로워하였다. 이놈이 결국은 일을 저질렀구나. 맞이라고 있는 놈이 이렇게 못나서야 앞으로 무슨 일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아이고, 그 대하성을 얻기 위해 내가 청춘을 바쳤건만 아들놈이 하루아침에 날려보내는구나. 보다 못한 최승우가 나서 말했다.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일찍이 신이 대하성을 뺏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만 통일을 위한 큰 전투에서 승리할 거라 말했사옵니다. 괴로워하던 중 견훤이 얼른 정신이 들어 울음을 멈추며 말했다. 그랬지. 그래. 수천 병사의 목숨을 이끄는 내가 이렇게 낙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대하성을 얻은 저들은 우리의 퇴로를 막고 고립시킨 뒤 공산으로 몰아넣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일이지 않는가? 저들의 숫자는 많고 우리는 적은데 산에 갇혀버린다면 누가 우리를 구해주겠는가? 최승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 반대이옵니다. 우리는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려 유인할 것입니다. 최승우의 미소 뒤에는 늘 계책이 있었고 승리의 결과로 남았다. 견훤이 마음을 한결 놓으며 물었다. 지금 저들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린다니 그것이 무엇인가? 방심이옵니다. 한편 왕건은 5천의 기마 정예병을 이끌고 공헌의 군사와 신순경의 군사를 더하여 공산으로 접어들었다. 최응이 말했다. 이곳 동수는 매복하기 좋은 곳입니다. 군사를 좌우로 나누어 매복하여 있다가 견훤이 이곳을 지나간다면 일시에 공격하십시오. 일이 잘 된다면 견훤을 사로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백제왕을 잡을 수 있다는 말에 왕건은 가슴이 뛰었다. 그대로 행하여 매복하여 기다리니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백제 병사들이 오고 있었다. 왕건이 감탄하며 말했다. 과연 신동이라 불리는 최응의 생각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구나. 백제군이 매복 지점까지 오자 왕건이 일어나 큰 소리로 명하였다. 화살을 쏘아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뜻밖의 고려 공격에 백제 병사들은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왔던 길로 달아났다. 고려의 공격은 매서웠고 병사들이 쏜 화살이 천을 가득 메웠다. 그래서 이 전투의 격전지를 살레천이라 한다. 왕건이 칼을 뽑고 명하였다. 적들이 도망친다. 쫓아서 모두 죽여라. 백제왕을 사로잡는 자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순겸이 나는 듯 말을 달려 백제군을 쓸어버렸다. 어지러운 중에 신순겸이 나타나자 백제 병사들로서는 그 모습이 마치 신장 같았다. 공포에 떨며 서로 달아나기 바빠 저들끼리 엉키고 밟히니 그 꼴이 말이 아니었다. 최응이 말했다. 우리의 작전은 견훤을 이곳 공산에 고립시키고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 잡는 것입니다. 더 이상 쫓아서는 안 됩니다. 왕건이 고개를 저었다.
싸움에는 기세라는 것이 있네. 우리가 연전연승하고 있는 이 기세를 타지 않는다면 견훤에게 오히려 반격의 실마리를 주는 것이야. 왕건은 달아나는 백제병사들을 더 쫓아가 베었고 승리의 칼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보라, 지금까지 우리는 연이어 승리하였다. 이제 백제의 견훤은 산속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누가 되었든 견훤을 잡는 자가 있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에 고려군사가 함성을 내지르니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최응이 말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저기 야습으로 반격을 꾀할 수 있으니 마땅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왕건은 그 말이 옳다 여겨 둥글게 진을 세우고 야습에 대비하여 경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야습은 없었다. 다음 날이 되자 왕건은 다시 군의 출격을 명하였다. 야습은 없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 적은 매우 바쁘게 달아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서둘러 놈들을 쫓아라. 왕건은 백제군을 쫓아갔다. 가는 길에는 백제병사들이 밥해 먹은 소치며 꺼진 불씨가 있었다. 그것으로 왕건이 백제군의 이동로를 예측해 보았다. 아마도 견훤이 미리사로 달아난 듯하다. 이제야 백제왕을 잡을 수 있겠구나. 전군 출격하라. 왕건이 미리사에 도착했을 때에도 솥과 불씨가 있었다. 만져보니 아직 온기가 있었다. 왕건은 이제 다 되었다 싶었다. 내 예상이 맞았다. 백제병사는 이곳에서 멀리 가지 못했다. 최응이 걱정하며 말했다. 아무래도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척후병을 보내어 세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왕건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견훤은 지금 달아나기 바쁜데 척후병으로 살피며 언제 잡을 수 있겠는가? 걱정 마시게. 내 오늘 안으로 견훤을 잡을 것이야. 그때였다. 한 소리 북소리가 울리더니 산에 숨어있던 견훤이 일어나 소리쳤다. 아우님, 그동안 잘 있었는가? 나는 일부러 솥에 불씨를 넣어 너를 유인하였다. 왕건이 우리의 덫에 걸렸다. 정군 공격하라. 그러자 사방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숨어있던 백제군이 쏟아졌다. 높은 곳에 의지한 화살과 바위며 통나무들이 비오듯 쏟아지자 고려병사들은 혼이 나갈 지경이었다. 왕건이 군사들에 명하였다. 군사의 숫자는 우리가 많다. 당황하지 말고 대오를 갖추어라. 하지만 그 혼란한 중에 병사들이 침착함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우왕좌왕하며 흩어져 달아나기 바빴다. 견훤이 회심의 돌격을 선언했다. 적들이 어지러워졌다. 기마부대는 돌격하여 적들을 섬멸하라. 이 한 번의 싸움으로 고려군은 크게 패하여 죽는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견훤이 명했다. 저기 저 흰말을 타고 붉은 망토를 걸친 자가 왕건이다. 저놈을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 말에 병사들이 왕건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신순겸이 언월도를 휘두르며 백제 병사들에게 고함쳤다. 어느 놈이 먼저 내 칼에 죽을 것인가?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백제 병사들은 손발이 얼어버릴 지경이라 휘두르는 신순겸의 칼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버렸다. 최응이 명했다. 폐하를 보호하라. 이미 우리가 백제군에 포위되었다. 장수들은 퇴로를 열어라. 그 명을 받아 신순겸이 수많은 백제 군사들에 뛰어드니 마치 양떼들 속 한 마리 범 같았다. 신순겸의 활약으로 백제 병사들이 물이 갈라지듯 벌어지자 왕건은 그 틈을 타 겨우 빠져나갔다. 하지만 견훤의 포위망은 두터웠다. 애술, 신덕, 상기, 최필 장군이 한꺼번에 신순경을 공격하였고 많은 병사들이 길을 막으니 왕건은 더 이상 길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고려군도 물러설 곳이 없었다. 신순겸, 복지경, 김낙, 전이갑 장군이 죽기로 싸워 왕을 보호하자 백제군도 지쳐 싸움은 교착 상태가 되었다. 더 이상의 싸움이 어려워진 견훤은 포위망을 두텁게 유지한 채 물러나 군을 재정비하였다. 잠시나마 여유가 생긴 왕건이 크게 낙담하며 말했다. 아, 내가 최응의 말을 듣지 않고 서두르는 바람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최응도 이 위기를 돌파할 만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였다. 최승우의 계책은 실로 대단합니다. 소신이 감당키 어려운 자입니다. 어찌하여 저런 천재가 백제에 있는 것인지. 이때 군영을 지키고 있던 장수들 또한 전세가 매우 불리함을 알고 대책을 의논했다. 하지만 마땅한 계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문득 신순겸이 나서 말했다. 소장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복지겸이 목마른 가운데 우물을 찾는 심정으로 물었다.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니 어서 말해보세요. 지금 백제군은 오직 폐하를 잡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장이 폐하의 말과 갑옷을 입고 적을 유인하겠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은 폐하를 모시고 이 포위망을 빠져나가십시오. 듣던 중 좋은 계책이었지만 복지겸이 걱정하며 물었다.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리 된다면 장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걱정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장이 기꺼이 폐하를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그러자 김낙 전의갑 장군이 나서 말했다. 폐하의 모습을 하고 적을 유인하는데 따르는 장수가 없다면 견훤은 반드시 의심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복지겸도 생각해보니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굳은 결심을 하였다. 좋습니다. 나도 함께 할 것입니다. 신순경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는 폐하를 보호하고 이곳을 빠져나가야지요. 복장군께서는 그 일을 맡아주십시오. 장수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고 왕건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청하였다. 폐하, 신들이 나름대로 계책을 마련하고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왕건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얼른 물었다. 능사나오가 아닌가? 그래, 그 계책이 무엇인가? 장수들이 조금 전 의논했던 계책을 이야기하자 왕건은 고개를 저었다. 좋은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면 그대들의 목숨을 보전할 수 없다. 어찌 내가 아우의 목숨을 밟고 혼자 살아남으리 하겠는가? 이 일은 불가하니 다른 계책을 마련해보라. 신순겸이 답했다. 이거 외에 길은 없습니다. 신이 적을 교란시키고 속히 폐하와 합류할 것입니다. 채웅도 나서 말했다. 참으로 좋은 계책입니다. 이 일은 신장군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폐하의 안전을 확보하고 남은 병사들이 전력을 다해 신장군을 돕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제서야 왕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하였다. 좋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니 한번 해보세. 대신 절대로 살아서 돌아와야 하네. 걱정 마십시오, 폐하. 신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곳을 빠져나가는 데에만 전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각오를 다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였다. 신순경이 왕의 갑옷과 깃발을 높이 치켜세우고 휜말에 올랐다. 그 곁을 김낙, 호원보, 김철, 전의갑, 전락, 전의갑, 손행 등 7명의 장수들이 지켰으니 8명 장수의 기세가 누가 보아도 왕의 위엄과 같았다. 신순경이 명했다. 자, 이번에 한번 죽기로 싸워보자. 전군 돌격하라. 신순경은 장수들과 함께 백제 진영을 들이쳤다. 놀란 백제군이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내 창칼을 바로 세우고 반격하였다. 포위망이 뚫리지 않자 신순경이 명하였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퇴각하라. 견훤이 명하였다. 저기 저 붉은 망토에 백마를 탄 자가 왕건이다. 기회는 지금이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백제 병사들은 신순경을 왕건이라 보고 모두 몰려들어 집중 공격하였다. 신순경은 그대로 퇴각하여 파군치까지 백제군을 유인하였다. 평절로 위장한 왕건은 백제 병사들이 줄어들자 복지겸과 더불어 한 곳을 뚫고 간신히 빠져나갔다. 하지만 파군치에서도 대비해둔 백제군이 있었다. 곧 사방이 포위되었고 7명의 장수들이 신순겸을 마치 왕을 대하듯 하며 끝까지 싸웠으나 밀려오는 병사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신순겸뿐이었다. 그도 이미 기력을 다하여 땀을 비오듯 흘리며 백제 병사들과 싸웠다. 애술이 나서서 신순겸을 공격했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이미 기력을 다한 신순겸은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말았다. 크게 한번 칼을 후려치고 백제군을 물렸으나 두 번째 활을 맞고는 버틸 수 없었다. 신순겸을 왕건으로 하는 백제 병사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며 한꺼번에 몰려들어 창을 내질렀다. 그가 쓰러지자 병사들은 서로 목을 가지겠다며 다투었다. 한편 왕건은 백제군의 포위를 벗어나 반야월까지 이르렀는데 하늘이 도우는지 반달이 탈출로를 비추어 주어 어둠을 뚫고 무사히 빠져나갔다. 그리고 안심에 이르렀어야 추격군을 완전히 따돌렸다 생각하고 안심하였다. 하지만 신순겸을 포함하여 8명의 장수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리하여 이곳의 이름이 오늘날 팔공산으로 남아있다. 한편 고려군을 크게 물리친 견훤은 삼국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였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장수들을 치하하였고 특히 최승우의 계책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다. 고려의 채영이 아무리 신동이라 하지만 천재인 그대에 비한다면 한참이나 모자란 듯하이 모든 것을 마치 손바닥 들려보는 듯하니 나는 그저 감격할 뿐이네. 최승우가 답했다. 아직 왕건이 죽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긴장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견훤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모든 장수들과 병사들이 왕건이 죽었다 하는데 무엇을 더 확인한단 말인가. 곧 그 목을 잘라 이리로 가져온다 하니 걱정 마시게나. 이윽고 수급 하나가 상자에 담겨 도착하였다. 장수 하나가 그 수급이 왕건임을 알렸다. 견훤이 크게 기뻐하며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그만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갈 뻔하였다. 일이 심상찮음을 알고 최승우가 물었다. 그토록 기다렸던 왕건의 목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견훤이 안타까운 비명을 쏟아내며 말했다. 왕건이 아닐세, 이자는 신순경이 아닌가? 최승우가 확인해보니 과연 그랬다. 그제야 일의 전말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자의 기만술에 우리가 속았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유인한 사이 왕건은 다른 길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견훤이 크게 노하며 병사들을 시켜 왕건을 잡아라 명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견훤은 너무나 안타까워 발을 구르며 괴로워하였다. 왕건을 잡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이것을 놓쳐버렸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최승우가 답했다. 우리가 못한 것이 아니라 고려에도 충신이 있고 영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고려왕을 잡는 일은 잊어버리시고 서둘러 이승기를 이어 최대한의 이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견훤은 곧바로 정신 차리고 왕건을 추격하면서 대목군을 점령하였다. 한 달 뒤 10월에는 벽진군을 뺏고 대목군의 곡식을 모두 베어 불살라버려 경상도 일대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삼국 통일의 패권을 가리는 이 역사적인 전투를 공산전투라 하며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직접 정예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공산의 동수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으나 형세가 불리하였다. 견훤의 군사가 왕을 포위하여 매우 위급해지자 대장 신순경과 김낙은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정군이 패배하였고 왕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견훤이 승세를 타서 대목군을 함락하고 들판에 쌓아놓은 노젓가리를 다 불태워버렸다. 견훤이 물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최승우가 답했다. 빼앗긴 강주와 대하성을 되찾아야겠지요. 그 전에 적의 심리를 흔들어야겠습니다. 신이 글 한 통을 써 왕건을 흔들어 보겠습니다.